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진짜 알아야 삽니다. 알아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까요?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접했는데 네. 영국이에요. 그 네.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머리를 맞았는데 네? 이분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머리에 축구공을 맞았는데 전신마비를 얼마나 그러니까요, 세게 그러니까. 맞았는데. 아니 쇠공 맞은 것도 아닌데? 그 아니 그게 정도로? 뭐냐면 뇌 속에 동그랗게 부분이 네. 꽈리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게 터졌대요. 어머. 알고 보니까. 뇌 속에 꽈리가 있다고요? 네. 그게 뭐지? 이거 꽈리? 정말 무섭는데. 너무 무섭다. 이게 뭐 저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게 곧 우리 일이거든요. 40대니까 그분이 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 저희와 함께 퀴즈를 풀기 위해 참가를 신청해 주신 분도 알고 보니까 이 꽈리가 터져서 꽈리가. 진짜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또 이렇게 또 살아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제는 뇌동맥류. 함께 퀴즈를 풀어볼 오늘의 출연자는 갑자기 뇌혈관 꽈리가 터져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남편. 64세 남편 김남희 씨.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라는 아내 64세 김영래 씨.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축구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이게 터진 건가요? 어쩌다가 터지신 거예요? 아니 25톤 조가 이제 돈불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동료들하고 저녁 때 일 끝나고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잠시 이제 말하고는 동시에 이제 테이블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네,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119에 실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모님이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예, 구급대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김남일 씨 부인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병원으로 지금 이송 중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심정을 전화로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가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너무 암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정말 가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일주일 만에 이제 깨어났어요. 아하. 지금 말씀만 듣는데도 제가 벌써 슬퍼요, 막.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울먹거리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게. 새카맣게 막 그냥 타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거든요. 많이 예, 돌아가고 이제 침을 맞다 보니까 이제 입이 정상적으로 왔는데 지금도 이제 다리는 조금 졸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세요, 지금. 그래요. 오늘 잘 오셨고요. 특히 오늘 두 분 때문에 뇌혈관, 특히 그 뇌 속의 그 꽈리를 전문적으로 또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궁금한 거 다 여쭤보시고 오늘 좀 완벽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로 뇌혈관 질환의 수술적 치료, 특히 의뢰자분처럼 뇌 속에 꽈리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신경외과 전문의 정영구입니다. 아유 예. 아니 선생님 이제 뇌 속에 꽈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통들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김남일 씨의 그 뇌에서 터진 거 같은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네. 뇌동맥류 할 때 류는 한자어로 혹을 뜻하는데 동맥벽이 약해져서 뇌혈관이 이제 마치 혹처럼 부풀었다는 의미죠.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머! 우와. 저렇게 보면은 화살표 있는 부분이 뇌동맥류인데 네. 혈관 벽이 늘어나서 꽈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저기가 원래는 평평해야 되는데 부풀어 오른 거지 혹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른 된 환자 사진도 보실까요? 네. 이 환자 이건 같은 더 심해. 경우는 어머. 한 위치에서 세 방향으로 동서남북 중에서 이제 세 군데 위치로 볼록볼록볼록 어머. 좀 화살표한 부분인데 세 방향으로 동맥류가 생긴 환자의 경우입니다. 어디 물집 잡힌 것처럼 그렇게 네, 생겨요. 저는 뇌동맥류 사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도 처음 듣고. 네, 이런 동맥류는 뇌혈관뿐만이 아니고 동맥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예.
이제 뇌동맥류는 주로 큰 뇌혈관에서 꽈리가 부풀어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터지기 때문에 출혈량이 굉장히 많고 출혈량이 많다 보니까 급격하게 뇌압이 상승하면서 폐부종이나 심장질환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뇌동맥류를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고들 얘기하죠. 아, 진짜 말 그대로 시한폭탄 맞겠네요, 저게. 언제 네. 곧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우, 야, 이제 선생님 물 흐르듯이 그냥 퀴즈를. 뇌혈관 꽈리인 뇌동맥류가 터지면 24시간 이내 사망률은 25%이며 3개월 이내 사망률은 더 높아집니다. 몇 %로 높아질까요? 어이구. 야,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난이도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와, 근데 25%도 높은데 3개월 이내 더 올라간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네. 자, 다 쓰신 것 같아요. 저희들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이야. 와, 아우 75가 많고요. 75가 많죠. 오, 사망률이 좀 낮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만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50%. 와, 예, 한 달에서 이제 한 석 달, 그 정도 때까지가 제일 위험한 시기이고 그래서 대략 50% 정도로 50%. 어허,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괜찮으시기 진짜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봐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정답 중에 50%가 낮아서 별로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네. 50%면 엄청 높은 거예요. 둘에 하나가 잘못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예. 예, 사실 뇌동맥류는 평생 터지지 않고 이제 그대로 남는 경우가 사실 절반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터지면 어떻다고요? 3개월 이내, 특히 이제 한 달 이내 사망률이 무려 50% 정도 되고요. 예. 전체 사망률은 6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출혈이 생긴 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 네. 의뢰자분처럼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전에 재출혈이 발생하면 그때 사망률이 최대 80%까지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네요.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후유증만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뇌동맥류 사망 위험이 높지만 이렇게 영구적인 후유 장애 발생 가능성도 약 30% 정도로 꽤 높은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 퀴즈 우승자에게 주는 선물은요. 뇌 속 시한폭탄 터지지 않게 뇌혈관 건강을 돕는 땡땡땡 떼댕. 어떤 선물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예. 5글자입니다. 네. 예.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뇌동맥류라는 그 말 자체는 처음 듣거든요. 뇌출혈은 들어봤는데 맞아. 뇌동맥류가 일종의 그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고요. 전체 인구의 약 3%. 그러니까 100명을 사진을 중 찍었을 3명. 때 그중에 3명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흔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오, 김남일- 생각보다 높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오. 김남일님 뇌동맥류 터졌을 당시가 50대셨죠? 예, 50 중반 정도 됐습니다. 2021년도 뇌동맥류 진료 환자를 성별로 그다음에 나이대별로 분류한 건데요. 예. 저기 보시면 가운데 빨간 그래프 보이는 게 50대인데 예. 50대 이후에 급증해서 60대 때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여잔가요? 아니면 남잔가요? 그게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 이게 퀴즈입니까? 모든 나이대에서 뇌동맥류 환자 수가 더 많은 빨간 그래프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그저 현격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있어가지고 이게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네요. 예. 자, 볼까요? 답 쓴 거. 아하. 100%. 전원 남성이라고. 100% 남자. 좋습니다. 약간 유식해 보이려고 한자를 예, 예, 예. 우리 김 선배가 100% 남성입니다. 네. 저희 답은. 정답은 여성. 어머, 예? 예?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예. 제 주변에 진짜 여자들은 여자들은 오, 여자가 없는데.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고 그래프 보시면 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거의 발병률이 2배. 높습니다. 현격한 차이거든요, 진짜. 근데 왜 여자가 남자들보다 이 병이 더 심할까요?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여성에서 훨씬 발생률이 높습니다. 너무 무서워. 근데 그리고 뇌동맥류의 발생은
혈관 안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네. 여성 호르몬이 이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뇌동맥류 발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조심해야겠다 진짜. 선생님 그럼 뇌동맥류라는 건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100%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뇌혈관이 네. 혈관이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가는데 혈액이 흐름을 받게 되고 네. 그럼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혈관이 약해져서 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뇌 속에 근데 꽈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이게 약물 치료로는 어떻게 안 됩니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뇌동맥류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필요한 경우는 2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궁금하다, 있어요? 이거. 우리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저기 볼록해 보이는 동맥류가 보이시죠? 예. 저 안으로 우리 미세 도관이라고 하는 볼펜심 두께 정도 되는 얇은 관을 진입을 시키고 저기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백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예. 머리카락처럼 얇고 이제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코일을 저 동맥류 안으로 넣어서 저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저걸 그냥 메꿔버리는 거네, 막아버리는 거. 맞습니다. 피가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입니다. 김남일 씨 코일 색전술 사진인데 네. 좌측에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렇죠. 혹이 저게 보이네요. 이제, 그렇죠. 저게 뇌동맥류이고 오른쪽 사진은 보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에다가 도관을 넣고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백금으로 된 코일이거든요. 코일을 채워 넣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피가 못 흘러 들어가게. 맞습니다. 아예 막아버렸네요. 또 다른 환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저 화살표한 부분이 동그랗게 꽈리처럼 또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 부분 안에다가 코일을 채워 넣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 안에 조영제가 차는 건데 코일이 들어가고 나서는 까맣게 더 이상 차는 부분이 안 보이죠. 네네, 꽉 차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저 안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터질 일도 없겠죠. 두 번째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개두술, 두개골을 열고 뇌 안을 직접 수술하는 방법인데 뇌동맥류의 그 입구 부분을 우리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집게로 이렇게 찝어서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동맥류 안으로의 혈류를 클립을 이용해서 차단함으로써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클립은 뇌 속에 있는 건가요? 네, 영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맞습니다. 아예 막아버리는.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뇌동맥류가 이렇게 발견되면은 바로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뇌동맥류는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술이나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크기는 작더라도 잘 터지는 위치에 있거나 네. 불규칙하게 생겼다거나 기다랗게 자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터지기 때문에 잘 터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서 뇌출혈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버님이 뇌동맥류 터지고 난 뒤에 일주일을 안 깨어나셔가지고 어머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막 안 깨고 이런 경우들은 원래 좀 흔히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사실 흔한 건 아니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못 깨고 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바깥으로 흐르겠죠? 예,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뇌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그럼 피가 이거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고이겠죠. 고이죠. 맞습니다. 뇌 안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장 바깥에 저기 보면 두개골이라고 쓰여 있는 뼈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우리 실제 뇌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우리 지주막, 거미막,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안쪽에 보면 큰 뇌혈관들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 볼록해 보이는 동맥류가 터지면 바로 저 공간 안에 피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맞습니다. 실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어머나. 좌측 뇌는 저렇게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저게 정상적인 뇌 표면의 색깔이거든요. 우측은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뇌 표면입니다. 아, 온통 피가 묻어 있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터졌기 그 때문에. 지주막 아래 공간으로 피가 쫙 퍼지게 되면 뇌 주름 사이사이로 저렇게 피가 들어차서 일단 저희가 수술장에서 막을 열고 나면 바로 저렇게 피에 물들어서 시뻘겋게 변해 있고 뇌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가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김남일님께서 후유증을 겪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제 불편하고. 불편하고 저기 찌릿찌릿하고 지금도 찌릿찌릿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어떠셨어요?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말은 지금 완전 마비가 되니까 이제 입이 돌아가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고 말은요. 말을 오양도 잘 안 되고. 아하. 말이 입이 어눌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양이 잘. 언어 장애도 이렇게 오시고. 장애도. 아, 그렇군요. 사실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그 출혈 양이나 출혈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대표적인 게 의식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 장애, 인지 장애, 그다음에 언어 장애, 반신마비. 반신마비도 실제로 힘이 빠지는 운동마비도 있을 수 있고 예. 찌릿찌릿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감각마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후유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뇌 동맥류가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뇌동맥류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동맥류가 자라면서 주변에 큰 뇌신경을 압박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증상 혹은 마비사시, 이중시 혹은 복시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눈 쪽으로 많이 오네요. 눈 쪽으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터지기 전에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터진 다음에는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두통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번개치는 듯한, 벼락 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머리 아프다 소리 많이 했어요. 어허. 그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완전 평소하고 다른 느낌으로. 아, 그거 못 참을 정도겠죠. 머릿속에서 피가 터진 건데. 맞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도 메스꺼움이 심해서 구토를 한다든지 우리 뒷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 네, 심하면 그거는 올수 있죠. 의식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아버님은 식사도 잘 하시고, 담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딱 피우시다 뇌동맥류가 터졌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터질 수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사실 자다가도 모르고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자다가도요? 예. 터지신 분들 보면 화장실에서 대변 보려고 힘주다가 터지신 분들도 있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혹은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엮기 들다가 아하. 이러다가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동맥류를 자라고 터지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 고혈압입니다. 혈압. 아, 김남일 씨도 당시 고혈압이 있다고 하셨었죠? 네, 있었습니다. 한 150에서 155까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저기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먹으라 그랬었는데 내 몸은 괜찮겠지 해서 그냥 놔두다가 바로 그냥 3개월 안에 이제 1월 달로 해서 3월 달이니까 그때 이제 터져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이제 실려간 거예요. 아, 약을 좀 잘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을 미리 먹었으면 진단 받았는데 안 드신 거죠? 네, 받았는데 안 먹었습니다. 아,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퀴즈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발생 위험 20%에서 최대 몇 %까지 높아질까요? 오늘 왜 전반적으로 다 계속 주관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너무 수준을 높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 야, 이건 생각이 비슷하네. 잠깐만. 우리 고정 출연자가 똑같이 해. 그러니까요. 이거 무조건 틀렸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45%. 자, 그렇군요. 이게 45%.
45%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 높죠, 높은 거죠. 높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확률을 20%에서 많게는 최대 45%까지도 높아지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약해져 있는 혈관이 뇌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10년 전에 터졌는데 또 재발할 수도 있죠. 또 터질 수 있나? 네, 맞습니다. 치료한 부분이 확률은 낮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위치에 또 새로 동맥류가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적 관찰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고혈압약을 잘 챙겨 드셔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다른 데 또 동맥류가 자라서 터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다. 근데 김남일님과 같이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이 잘 터지는 주요 원인이 고혈압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퀴즈. 마지막 자, 이번에 한번 맞춰봅시다. 네. 고혈압 외에 출연자 김남일 씨의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킨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과로, 2번 스트레스, 3번 수면 부족, 4번 흡연.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 해당되시니까 트럭 운전하셨으니까 과로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헷갈리네. 4번 썼어요. 예. 왜냐면 저희도 단순하긴 하네요. 아버님 아까 쓰러지시기 전에 담배를 피셨다. 네. 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4번 흡연. 다 맞추셨네요. 예, 올백이네, 올백이에요. 사실 헷갈렸거든요. 스트레스랑 좀 헷갈렸었습니다. 예, 사실 모두 다 위험인자가 맞긴 한데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직 100%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 두 가지는 확실히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하고 흡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의 경우는 뇌동맥류가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 생길 위험이 40%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네요. 고혈압하고 이제 흡연 이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담배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벽 안에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터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하고 흡연만 잘 관리해도 뇌 동맥류 터지는 건 거의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사실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이랑 흡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두 가지.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통해서 고혈압을 조절하시고 네. 고혈압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2025년에는 반드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좋아. 노담입니다. 노담. 예. 자, 우리 오늘 또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정연구 교수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뇌혈관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건강 상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사 이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재 씨 삼겹살 좋아하시죠? 아우, 기가 막히죠. 소고기는? 좋아합니다. 치킨,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는데 예. 우리 영재 씨가 사랑하는 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또 술, 또 라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요. 우리 몸속에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콜레스테롤 네, 나오네요. 네. 콜레스테롤은 참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콜레스테롤이 들으면 아주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또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들, 또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D, 이 밖에도 세포막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간에서 스스로 셀프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요? 네, 섭취를 안 해서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술도 안 좋아하고 네. 밥도 맨날 잡곡밥만 먹고 탄수화물도 가려서 드시는데 병원만 가면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왜 그런지 나는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고지혈증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 스스로 많이 만들어서? 네. 야,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혈관을 돌다가 혈관에 쌓이고요. 특히 이게 뇌혈관으로 가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막힌 뇌혈관이 겨울철 수도관 동파되면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터지면 뇌출혈. 그래서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두 가지를 합한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막히면은 뇌경색. 네. 이게 이제 터지면은 출혈이니까 뇌출혈. 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게 뇌졸중. 그게 뇌졸중. 막히고 거군요. 터지고. 네. 근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무서운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정답은요. 뇌동맥류 출혈을 경험하신 김남일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 아닐까요? 네. 고혈압.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왜 혈압까지 높아질까 궁금하시죠? 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은 혈액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혈액이 지나는 이 혈관을 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막은 곳은 좁아져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소 딱딱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혈액을 좁고 딱딱한 혈관 사이로 밀어내기 위해서 네. 누가 힘을 쓰느냐? 심장이. 심장이 힘을 씁니다. 네. 아하, 펌프를 세게 해야 맞아요. 피가 여기 통과하니까. 그렇죠. 심장이 과하게 힘을 주게 되는데 예.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동맥벽에 걸리는 압력이 바로 혈압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고혈압이 될 수 세지죠. 있죠. 그렇죠. 그게 네. 고혈압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이런 설명을 잘해주시다니. 저는 사실 고혈압은 나이가 네. 들면서 생기는 어떤 고질적인 병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완전 이렇게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많이들 뭐 나이 병이네요. 때문에 그래 아니면 나는 유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돼서 네.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이 둘 다 높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은 몇 배나 높아질까요? 3.5배면 350배? 설마 잠깐만. 둘 다 높을 경우니까. 무조건이지 이거는. 자, 쓴 답을 보겠습니다. 왔어. 아하, 예. 두 분 답이 다른데 누가 맞으실 것 같아요? 아버님 보셨을 때 둘 중에. 아무리 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4번 3.5배. 4번이네. 나는 그냥 아니 빨리, 이렇게까지 높아진다고? 이게 맞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 좀 많이 높긴 해요. 350배니까. 좀 많이 놀라셨죠 생각보다. 네. 오호, 야,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진짜. 야, 예, 이게 예. 뭐야? 국내 한 대학 의료진이 우리나라 국민 약 3만 8천 명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해서 네.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대별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0대 고혈압 환자가 10.7%였습니다. 높다 그래요. 네, 그런데 40대가 되면 30대의 2배 이상이죠. 22.4%로 증가하고요. 50대가 되면 30대의 3배 이상, 37.6%로 증가합니다. 또 60대는 54.2%, 또 70대는 64.8%로 70대 이상 성인의 3명 중 2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제 60대 넘어가면 무조건 뭐 둘에 한 명은 고혈압 생긴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슬픈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운동 또 식단 관리 힘써주시고 또 여기에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열심히 해서 혈압 관리를 잘해주면 네. 우리 뇌졸중 위험을 정말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 퀴즈. 또.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 위험은 약 몇 %가 줄어들까요? 야, 저거 1번 40%만 낮아져도 굉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답 다 쓰셨나요? 네. 예, 다 썼습니다. 예. 자, 볼까요? 야. 아니, 이제 두 분은 다른 답을 쓰시네, 계속. 예. 한 번도 같은 답이 없었어. 전반엔 다 정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님? 좀 뭐가 좀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답이 있을지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3번 60%. 이야, 와, 나 확신이 축하드립니다. 없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희소식입니다, 이건. 네. 60%면 뭐 희망이 있습니다. 네. 네, 고혈압 환자가 혈압 관리를 잘해주면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정확히는 5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혈압 관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필수입니다. 드네요. 그러니까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 관리는 철저하게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혈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도 무섭지만 심혈관 질환도 네, 무시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요. 네. 고혈압 환자가 혈압 관리를 잘했을 때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이죠. 심근경색은 55.2%, 또 협심증은 60.1%까지도 발병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죽기 살기로 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퀴즈 우승자에게 드린다는 선물은요. 연구 결과 12주간 섭취하면 최고 혈압을 7.7% 감소시켜주는 이야. 바로 쿠바산 폴리코사놀입니다. 폴리코사놀? 네. 폴리코산을 그것도 쿠바산? 네, 네. 쿠바산 폴리코산을 좋다고 저 들었어요. 오호. 네, 우리가 보통 최고 혈압이 140이면 고혈압이라고 네. 진단을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혈압이 140인 환자가 12주간 폴리코산으로 섭취하면 최고 혈압이 7.7% 떨어진다고 했죠? 네. 그러면 130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 아이고. 이거 대단하다. 혈압식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쿠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 이 쿠바는 이게 노인과 바다, 네네, 맞아요. 저자 대문호 헤밍웨이가 사랑한 나라고요. 예. 또 유명한 칵테일이죠. 모히또의 발상지가 바로 쿠바입니다. 모히또는 네. 원래 그 몰디브 아닌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에 코가 아닌가요? 네. 아니. 쿠바가 원조입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쿠바는 정말 몰랐다. 정열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흥이 넘치고 이 모히또와 같은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아하. 술이 있으면 안주를 안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하. 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뱃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무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쿠바는요, 1980년대 초에 국민들이 너무 기름지고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아, 쿠바가 심했구나. 네, 그래서 쿠바 정부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자 해서 쿠바 특산품인 이것에서 예. 폴리코사놀이라는 천연 물질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쿠바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네.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오, 뚝 지금 떨어졌다. 그래프 나오는데 1999년에 125.4명에서 99년도에. 예, 2007년에가 78.8. 78.8명. 쿠바는 사탕수수 밭이구나. 네, 사탕수수가 아주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쿠바산 폴리코사놀은요, 이 사탕수수 겉면의 왁스층에서 추출한 천연 네. 물질이에요. 이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 성분을 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네. 아, 퀴즈 나옵니까? 쿠바의 심근경색 사망자 수를 크게 줄여준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사탕수수 100톤을 가공하면 단 몇 킬로그램이 추출될까요? 야, 주관 이거 주관 문제라고? 문제예요? 나는 지금 문제를 떠나서 사탕수수가 난 좋다는 게 너무 지금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럼 답을 볼까요? 예. 주관식 나오니까 아주 다들 머리 아픕니다. 네. 오, 잠깐만. 만돈 있어. 만 톤이요. 아, 내가 잘못 적었는데 100톤인데 반톤 적었네. 10kg.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제 몸무게 적었어요. 각양각색인데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2.5kg. 네. 저거밖에 안 나와요? 나도 틀렸네. 박둘선님 정답으로 쳐주시는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근사치가 박둘선 씨예요. 네네. 아하. 100톤에서 2.5kg 나오는 거는 진짜 작게 나온다. 네. 이게 굉장히 그만큼 이제 귀한 원료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은요, 쿠바산 사탕수수 100톤에서 이렇게 단 2.5kg만 나오는 아주 귀한 네. 원료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원료인 폴리코사놀이 쿠바의 심근경색 사망자를 확 줄여준 데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오, 세 가지. 세 가지나 있습니까? 네. 세 가지씩이다. 첫 번째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요. 네네네. 두 번째, 착한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주고, 셋째, 중성지방까지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시면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는 게 뭐죠?
그건 제가 잘합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 저한테 맨날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이거 봐라, 이거 너무 많다. 네. 의사 선생님 그래서 맨날 혼나요, 가서. 맞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혈액 검사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총 콜레스테롤, 또 나쁜 LDL 콜레스테롤, 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혈관 상태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8주간 매일 섭취시켰더니 어허. 나쁜 LDL은 20.2% 와우, 감소했고요. 진짜? 또 착한 HDL은 시작에 비해서 30% 증가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최대 14%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다. 수치가 굉장히 크네요. 아니 저 LDL하고 HDL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네. 저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LDL, HDL입니다. 앞서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콜레스테롤을 날라줘야겠죠? 그렇죠. 그 운반체가 바로 이 LDL입니다. 너무 필요한 녀석인데 얘는 왜 자꾸 나쁜 애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그것도 꼭 필요하네요. 이걸 날라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치가 없다고요? 네. 눈치가 없다는 게 우리 뭐죠? 몸 구석구석에서 콜레스테롤 필요해 나 이거 만들어야 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재료가 더 필요가 없는데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콜레스테롤을 혈관으로 퍼서 나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그만 줘도 되는데 눈치 없이 계속 갖다 준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냥 혈관으로 일단 갖고 나옵니다. 오지랖퍼네, 오지랖퍼. 아. 그런데 갖고 나왔어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처치곤란이 된 콜레스테롤을 얘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야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혈관벽으로 자꾸 붙여주는구나. 혈관벽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밀어넣어주네 그냥. 네. 그러면 우리 혈관은요, 이거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찌꺼기, 노폐물이 발생하고 예. 이런 노폐물들이 점점 우리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막히거나 또는 막히다가 결국엔 터지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눈치 없어서 이게 걔 때문에 이게 막히네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가 얘기해서. 너무 많았을 때 문제인 거죠. 아하. 그럼 이쪽에 착한 HDL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예, 이 착한 HDL은 아주 눈치가 빠른 녀석입니다. 네. LDL이 설사 많았다고 쳐도 네. HDL이 있으면 LDL이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막 쌓고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마치 청소차가 골목 구석구석 청소하듯이 와우.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얘가 싹 수거해서 어우, 폐수에서 착하다. 간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대사시켜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참 사람이건 콜레스테롤이건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되네. 맞아 눈치 있어야 돼. 네, 어떤 분이 HDL처럼 눈치가 있으신지 마지막 퀴즈 나가보겠습니다. 어우야. 이거 꼭 맞추고 싶다. 눈치 있는.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착한 HDL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최대 몇 % 감소할까요? 이거 우리가 힌트 생각하는 드릴게요. HDL이 높은 사람. 의학적으로 한 20%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야 이거 말이죠. 나는 사람에 20이면은 비해서 고혈압 대단한 거다. 발병률이 최대 몇 프로? 자, 답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주셨어. 아니 너골적으로 줬는데 그대로 받는 건 그렇죠, 노골. 정답은 32%. 32%. 생각보다 내가 공사치다. 네,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게 HDL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연구에 따르면 이 HDL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요,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고혈압 발병률이 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이 감소했네요, 진짜. 네. 진짜. 생각했던 수치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 하면서 하니까 좀 많이 귀에 쏙쏙쏙 남고 맞아요. 생각에 정확하게 딱 나머지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어려워. 그래, 맞아요. 네, 여러분 혹시 폐혈증이라고 아시나요? 어르신들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 맞아요. 가끔. 맞아요. 특히 주변에서 입원하셨다가 듣는데. 이제 입원했다가 폐혈증으로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신 경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폐혈증이라는 거는 세균이나 또는 기타 미생물에 감염돼서 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과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병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네, 폐혈증 환자들의 HDL 수치를 관찰했더니요. 이들의 혈관 내에 있는 HDL 수치가 40에서 70%까지 감소한 상태였고요. 반대로 이 폐혈증 환자들의 HDL 수치가 올라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 HDL이 고마운 친구네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맞아요. 중국에는요, 이게 세계 1위 장수촌이 있어요. 네. 광시 바마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장수촌이 마을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네. 너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장수 가족력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까지 구성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연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들의 평균 HDL 수치가 대조군인 42.5에 비해서 훨씬 많은 61.9나 됐다고 해요. 이야. 와우.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HDL을 장수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HDL보다는 LDL이 계속 늘고 네. 사실은 몸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착한 HDL은 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맞아요. LDL만 많이 늘고. 굉장히 애써야 겨우 조금씩 늘어나거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이제 여성들의 혈관이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안 좋아지게 돼요. 왜요? 여자가 훨씬 더 안 좋은가요?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완경 시점이요. 아. 예,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 여성은 완경이 되면서 LDL이 크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고혈압도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부터. 맞아요. 그래서 50대가 되게 위험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고혈압 유병률을 10년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 남성은 평균 1.77배 증가했지만 여성은 평균 2.74배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아이고. 또 60대가 되면, 60대 이후가 되면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을 이때부터는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 좀 챙겨 주셔야겠어요.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세요.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보셨을 때. 아, 멀리 있다 보니까 챙겨줄 시간이 없어요. 안 챙겨준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으로 챙겨줍니다. 진짜 아버님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폴리코사놀 선물 좀 해드려야 되겠어. 그래요.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저도 지금 어머님 뵈면은 너무 안색도 좋으시고 건강해 그러니까요. 보이시는데 우리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18세에서 65세 건강한 여성들에게 폴리코사놀을 8주간 섭취시킨 후에 그 전자현미경으로 HDL을 관찰했더니 네. 폴리코사놀 섭취군의 HDL 입자 수가 1.5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네. 사진 보니까 네. 확 따라졌네요, 진짜. 증가한 게 8주 만에. 보이시죠? 네. 이 단 여기서 8주 끝이 만에? 아닌 게 폴리코사놀을 8주간 섭취했잖아요. 네. 우리 예. 건강한 여성들, 우리 여성들의 평생 과제 다이어트죠. 네. 네, 여성들의 평생 고민이 체지방량인데요. 이 체지방량도 최대 12% 감소시켰고 특히 내장 지방량이 피하 지방량보다 최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와, 내장 지방 정말 줄이기 힘든데. 맞아요. 지금 이건 무조건 지금 아니, 저한테 이건 필요한 완전, 거네. 완전 희소식인데요. 오, 저 지금 사실 체지방이 심각하거든요. 영재 씨는 체지방이고 이제 혈압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재 씨는 이렇게 젊으실 때 치매 예방을 위해서 폴리코사놀을 꼭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폴리코사놀. 제가 네. 젊은데 치매까지 또. 아니 근데 저 치매를 걱정해야 될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올해 지금 40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고혈압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35세에서 44세에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은 혈압이 정상인 사람보다 나중에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61%나 높다는 연구가 아이고, 높네. 나왔습니다. 진짜 높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폴리코사놀로 고혈압 관리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지금 보니까 뇌동맥류가 있었던 우리 아버님만 건강, 건강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영재 동생 같이 이렇게 좀 건강 관리 잘못하는 40대 특히,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저 폴리코사놀로 혈관 관리 좀 해야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폴리코사놀을 선택하고 또 섭취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정리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한 이중 복합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인지 그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에는요, 폴리코사놀 하루 섭취 권장량이 5에서 20mg이니까 이 내 안에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는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알아야 한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선생님, 오늘 저 폴리코사놀 쿠바산. 네. 이거 선물로 받을 퀴즈 우승자도 함께 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알아야 산다. 오늘 전후반 우승자는요. 전반전은 김용만 씨와 김영래님, 후반전은 김용만 씨, 박들선 씨, 박영재님. 네. 축하드립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알아봤거든요. 네. 이만큼 아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동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좀 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거 알려주신 이승희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네네.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건강은 많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건강 지켜주신 게 어머님인데 이제는 어머님 건강을 더 많이 좀 지켜주셔야겠다 또.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To the bottom, it's Channel A.